네 번째, 감속기 및 변속기 보시겠습니다. 먼저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라고 하는 것은 모터와 기어박스를 체결해서 모터의 회전수를 원하는 회전수로 줄여주는 것을 감속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터와 감속기 기어박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어 감속기의 종류로는 평행축형, 그리고 교세축형, 이물림축형, 즉 평행축형도 아니고 교세축형도 아닌 그런 감속기가 이 이물림축형에 속할 수 있겠죠. 평행축형 감속기에는 스퍼기어, 헬리컬기어, 더블 헬리컬 기어 등이 있고 베벨기어 용어가 들어간 것들은 모두 교세축형 감속기에 속합니다. 이물림축형 감속기에는 웜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앞 단원에서 기어 종류에서 이미 한 차례 다뤘기 때문에 체크하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속기입니다.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의 각종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으로 바꾸어서 전달하는 장치를 변속기라고 하는데요. 변속기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변속기의 종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변 변속기, 디스크 무단 변속기, 링 원추 무단 변속기, 컵 무단 변속기, 체인형 무단 변속기, 벨트형 무단 변속기, 이렇게 많은 종류의 변속기가 있는데 변속기와 각각의 특징을 매칭시키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가변 변속기는 콘 디스크와 대응하는 플랜지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될 수 있겠고요. 디스크 무단 변속기는 회전하는 원판에 바퀴를 접촉해서 원판의 중심과 가장자리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 것이 디스크 무단 변속기가 되겠고요. 링 원추 무단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두 원뿔 마차차의 측면을 따라서 벨트나 링 등을 이동시켜서 속도를 바꾸는 변속기. 컵 무단 변속기는 입력축과 출력축에 드라이브 콘을 설치를 합니다. 그 바깥 가장자리에 강구를 접촉시켜 변속하는 변속기가 컵 무단 변속기가 되겠고요. 체인형 무단 변속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PIV라고도 하고 한 쌍의 베벨 기어 내에 강제 링크 체인을 연결해서 유효 반경을 바꿔줍니다. 유효 반경이 바꿔지게 되면 회전수가 조절이 되는데요. 그 무단 변속기를 체인형 무단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이 컵 무단 변속기와 이 체인형 무단 변속기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벨트 무단 변속기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표준 V벨트와 전용의 광폭 V벨트를 이용한 무단 변속기가 벨트형 무단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참고 부분 보시면 무단 변속기 일반 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많이 출제가 되므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체인식 무단 변속기의 일반적인 점검 주기는 1000시간에서 1500시간입니다. 체인식 무단 변속기의 변속 조작은 회전 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회전 중에 변속 조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벨트식 무단 변속기는 유욕식이 아닙니다. 자, 유욕식이 아니므로 윤활 불량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인데요. 이 유욕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활유를 잠기듯이 급유하는 방법이 유욕식이 되겠습니다. 무단 변속기의 변속 조작, 즉 변속 핸들을 움직이는 것은 보통 회전 중이어야 한다는 일반상 특징이 있고요. 마찰 바퀴식 무단 변속기 조작 또한 회전 중에 가능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보통은 변속을 할 때는 정지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무단 변속기 조작은 회전 중에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축과 출력축에 드라이브 콘을 설치하고 그 바깥 가장자리에 강구를 접촉시켜 변속하는 변속기, 컵 무단 변속기였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단 변속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체인식 무단 변속기 일반적인 점검 주기는 100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고요. 변속 조작은 회전 중에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회전 중에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벨트식 무단 변속기는 유욕식이 아니므로 윤활 불량을 일으키기가 쉬웠습니다. 마찰 바퀴식 무단 변속기 또한 변속 조작은 반드시 정지가 아닌 회전 중에 해야 된다는 것. 여기 무단 변속기에서는 변속 조작을 회전 중에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동기 정비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열 및 발열입니다. 전동기 과열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3상 중 한 상의 표지가 용단되면서 단상이 되어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동기의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끊어지는 현상을 용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전동기의 과열의 원인으로는 과부하 운전, 빈번한 기동, 냉각, 불충분, 베어링 부에서 발열하는 경우 전동기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소손입니다. 소손이라고 하는 것은 타거나 닳아서 망가지는 현상을 소손이라고 하는데요. 소손의 원인으로는 과열 진행에 의한 것, 절연 계통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리고 코일 내부에 레어 쇼트인 경우 소손이 발생을 합니다. 레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층을 뜻하는데요. 이 레어 쇼트라고 하는 것은 코일 내부의 권선끼리 절연 불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단락을 뜻합니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합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음 진동은 베어링의 손상, 그리고 커플링의 풀리 등의 마모, 느슨해짐, 중심이 불량해짐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로터와 스테이터 접촉 등이 있습니다. 기동 불능 원인 중요합니다. 기동 불능 원인으로는 퓨즈가 녹아서 끊어지는 용단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그리고 서멀 릴레이라고도 하는데요. 서멀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퓨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차단 후 다시 리셋해서 사용 가능한 것이 서멀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퓨즈는 리셋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꼭 교체를 해줘야 하는 그런 과전류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퓨즈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는 과전류 보호장치, 서멀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퓨즈와는 달리 다시 리셋해서 사용이 가능한 과전류 보호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서멀 릴레이, 노퓨즈 브레이크 등의 작동으로 인해서 기능 불능 원인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선이 단선된 경우, 그리고 기계적 과부하, 그리고 조작이 잘못됐을 경우 기동이 불능하게 됩니다. 회전 및 진동으로는 증류 전동기가 저속으로 회전할 때의 원인, 그리고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 이런 것들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우선 축바지가 불량한 경우, 그리고 코일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과부하인 경우 저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단선과 단락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말 그대로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단선이라고 하고요.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전기가 과하게 흘러서 합선되게 되는 경우를 단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코일의 단락으로 인해서 직류 전동기가 저속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직류 전동기가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축바지의 불량이라든지 정류자 면의 높이가 불균이라는 경우, 즉 수평이 안 맞는 경우죠. 수평이 맞지 않아서 미세한 진동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류자 면의 거칠음, 이런 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참고 부분에 이렇게 삼상 유도 전기가 저속으로 회전할 경우 원인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동기의 고장 중에 진동의 직접 원인으로는 베어링의 손상, 커플링, 풀리 등의 마모, 냉각팬, 날개 바퀴의 느슨해짐 등이 있고요. 교류 3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저는 3선 중에 2선을 서로 교체해서 결선해야 된다는 내용 중요합니다. 전동기의 정비 기타 사항으로는 과부하 개전기, 전기 회로에 과도한 전기가 흐르게 되면 회로 및 기기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과부하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동기의 운전 중 점검 항목으로는 전압과 회전수, 베어링의 온도 상승 부분을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동기 부분 쭉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전동기를 정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복기하면서 계엄적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가 저속으로 회전할 때의 원인으로 옳은 것. 자, 저속으로 회전할 때의 원인으로는 우선 베어링이 불량한 경우, 그리고 과부하인 경우, 축바지의 불량인 경우, 낮은 전압, 전동부의 마찰, 이러한 원인들이 있었죠.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 베어링 불량 2번이 되겠네요. 퓨즈 단락이라든지 서머 릴레이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동 불능의 원인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동기의 고장 현상 중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기동 불능의 원인으로는 퓨즈 단락, 서머 릴레이 작동이 있었고요. 노퓨즈 브레이크 작동이 있었습니다. 베어링의 손상은 이음 진동의 원인이 됐었죠. 따라서 기능 불능의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 베어링의 손상이 되겠습니다.